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해외 연수 간다고요?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의 해외 연수가 다름 아닌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그 여학생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뒤바뀌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언제나 미국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때때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역시 우리가 배우고 사는 방식에 도전할 만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곤 했어요. 그날 우리 교장 선생님, 이현우 선생님께서 전교생을 체육관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친인 리디아 킹과 함께 교실에서 나와 체육관으로 들어갔는데 제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은 속삭임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큰 발표가 뭘까 하며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현우 선생님께서 체육관 앞 작은 무대 위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시작하시며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학년도 해외 연수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언제나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을 꿈꿔왔지만 선생님께서 하실 말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유럽이나 미국 대신에 우리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방문할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간 교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국? 위험한 곳 아닌가요? 또는 한국은 전쟁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도 그리고 리디아도 살짝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뉴스에서 들은 북한과 미사일 시험 소식,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너무 맵거나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곳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 발전을 동시에 지닌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밝은 불빛이 가득한 번화한 거리, 전통 궁궐,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는 옆에 있던 리디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에게 작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교육관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기다려왔던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우 선생님의 발표는 극적이고 뜻밖의 것이었고 때로는 안전한 곳을 벗어나는 것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체육관을 나서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할 것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저는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비행기 날이 왔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짐을 하나하나 천천히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2번씩 확인했어요. 이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서 작은 노트도 챙겨 제 생각을 적어두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분주한 학교 복도를 걸으며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공항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높은 건물,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을 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하나하나 상상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고향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항과는 달리 이곳은 차분하고 매우 깔끔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그 깔끔한 바닥과 명확한 표지판에 감탄했어요. 큰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리디아와 함께 터미널을 걸으며 모두가 정중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짐을 찾은 후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에 타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거리마다 화려한 광고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바쁘면서도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버스는 작은 공원, 분주한 시장,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네들을 지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이번 여행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셔틀버스가 호텔 앞에 멈추자 저는 설렘이 한껏 치솟는 걸 느꼈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을 직접 체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서울 중심가에서 내려서 저는 커져가는 설렘을 느꼈어요. 도시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서서히 색을 드러내듯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놀라움과 숨은 보물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바쁜 도로 사이로 초록빛 나무와 깔끔한 꽃밭이 있는 작은 공원들도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차분하며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리디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애라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곧 도착한 호텔은 깔끔한 성과 큰 유리창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조차도 심플하지만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얼른 방에 짐을 풀고 나서 근처 동네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전통과 현대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건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현대적인 유리벽에 아름다운 서예로 적힌 오래된 간판들이 걸려있고 작은 전통 상점들이 큰 반짝이는 상점들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지역 간식들을 파는 작은 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갓 조리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제 배가 꼬르륵대는 걸 느꼈어요. 작은 노점에서 떡볶이라는 매콤한 떡 요리를 사보았어요. 매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기분 좋은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강렬하고 독특한 맛이었고 한 입 한 입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현대 기술이 일상생활과 어우러진 흔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똑똑하고 친근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걸었어요. 아름다운 강가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조깅,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나무와 벤치가 늘어서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여유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 감탄했어요. 서울은 단지 현대적인 건물과 기술이 가득한 바쁜 도시만이 아니라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정말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자리 잡았어요. 길거리의 모든 모습, 모든 미소, 모든 소리가 한국이 밝은 미래를 지닌 곳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인 오늘은 한국의 풍부한 전통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그룹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경복궁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크기와 위엄이었어요. 궁궐은 높고 우아한 지붕과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식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 곳곳에는 다채로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구석구석마다 옛날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어요. 궁궐을 탐방하기 전에 안내자 분께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천은 부드럽고 색감은 선명했어요. 저는 편안하고 예쁜 한 벌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한복을 입자마자 저는 달라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역사와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걸으니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궁궐을 거닐었어요. 걸을 때마다 한복이 저희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전통 의상이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안내자 분께서는 궁궐에 얽힌 이야기와 한복이 한국에서 특별한 날에 어떻게 입혀졌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한복의 색상과 무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배우게 되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 하루뿐이지만 이 문화의 일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안내자 분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와 이야기 덕분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궁궐 탐방을 마친 후 근처 전통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 식당은 작고 목재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메뉴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음식이 매우 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약간 긴장했지만 음식이 나오자 조심스레 비빔밥 한 입을 먹어보았어요. 맛은 놀라웠어요. 맛있고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신선한 야채, 밥, 그리고 살짝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너무 과하지 않게 매콤한 맛을 더해 주었어요. 저는 점심 식사를 정말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한 현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축제나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눈에 띄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의 소중함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낯설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역사 깊으며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경복궁 안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잔잔한 물과 전통 지붕, 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경험한 한복 이야기, 음식,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이 하나같이 제 마음을 한국과 연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을 떠나면서 저는 영감을 받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는 제게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의 한 면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제 여행 중 가장 놀랍고 눈을 뜨게 해준 날이었어요. 서울을 며칠 동안 탐방하며 그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한 후 한국의 학습 방식이 제가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른 아침, 우리 그룹은 유명한 한국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넓고 현대적인 학교 정문을 지나며 걷다가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건물은 깔끔한 성과 넓은 창문이 인상적이었고 많은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곳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학교 안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차분했어요. 모든 교실이 밝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스마트보드, 컴퓨터, 그리고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랙티브 도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 교실에 조용히 앉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김 선생님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격려받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고향에서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두가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수업 중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한 학생은 자신이 사용한 방법을 꼼꼼하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치 우정 어린 토론처럼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제 수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 수업 후 쉬는 시간이 되어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용 공간에 앉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말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 학교의 수업이 흥미롭고 자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이 재미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실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앞에서 바로 실험을 준비하셨어요. 선생님이 2가지 투명한 액체를 섞으시자 살짝 튀는 소리와 함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교생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학생들의 눈에 반짝이는 열정을 보며 왜 고향의 수업은 때로는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복도를 걸으면서 많은 트로피, 증서, 상들이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학생들이 대회와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 학교는 작은 성공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 전염되어 저는 배움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매 순간을 즐기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이 학교의 에너지는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안내자 역할을 하시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과 팀워크를 통한 학습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모든 수업이 함께 세상을 탐험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저는 영감을 받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어요. 이 경험이 제 교육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배움이란 도전과 성공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 언젠가 그들도 더 흥미로운 학습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번 방문은 교육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다리일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 때 변화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곧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프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 창가에 앉아 고요한 도시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새벽빛이 하늘을 연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변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우리 그룹은 호텔 근처의 유명한 공원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기로 모였어요. 공원은 키 큰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호수로 가득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걷고 웃으며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 역시 그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걸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 오기 전 긴장했던 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과 경험한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깔끔한 현대식 공항, 모든 건물과 간판이 발전과 배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주하지만 질서 정연한 서울의 거리들, 그리고 경복궁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까지 이 모든 기억들이 제 가슴을 감동과 감사로 채워주었어요. 또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배워가는 학생들을 만난 학교 방문의 기억도 생생했어요.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며 친구들과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배움이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산책을 하며 리디아와 현지에서 만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모두 한국이 자신들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의 조화, 그리고 모든 이의 성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곳이 제게 정말 소중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잠시 작은 다리 위에 멈춰 서서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제 삶을 되돌아보며 여기서 배운 교훈들을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한국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이 새로운 관점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제 미래를 미국의 뿌리와 한국에서 찾은 멋진 기회들을 섞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에 열린 작별 만찬 자리에서 모두가 각자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에 대해, 또 다른 이는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느낀 기쁨, 그리고 색다른 교실에서 배운 설렘 같은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행을 단순한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한국에서의 공부를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머무르며 제가 꿈꾸던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잊고 모든 세계에서 좋은 점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다가올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처음 한국에 발을 내디뎠던 긴장된 소녀가 아니에요. 한때 두려워했던 곳에서 아름다움, 친절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 제가 되었으니까요. 밝은 미소와 희망찬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며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